안녕하세요. 스펠바운드의 마그네틱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에 나온 것처럼 M1 인덕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M1 인덕션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앞으로 추면 유도를 할 때 있어서 정말 굉장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M1 인덕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세션이나 스트릿 추면에서도 정말 빠르게 추면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저는 시끄러운 바에서 간단한 M1식 추면 유도를 응용해서 순식간에 상대방을 깊은 추면 상태에 유도했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디프너 없이도 말이죠. M1 인덕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꺼풀 붙이기를 생각합니다. 눈꺼풀 붙이기 다음에는 이제 전신으로 이완감을 버뜨리고 숫자 만각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과정이 M1 인덕션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M1은 상담으로는 괜찮은데 스트릿에서는 혹은 퍼포먼스에서는 이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진 분도 계실 거고요. 재미있는 건 엘먼은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엘먼 인덕션을 엘먼 인덕션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엘먼의 육성 강의와 저서인 추면 치료책을 보면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인덕션 외에도 정말 많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추면 상태에 유도하고 이제 이끌어가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당신은 물을 3번 마시면 추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혹은 담배 연기를 3번 뿜으면 당신은 최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혹은 악수를 3번 하면 당신은 최면 상태에 정말 깊이 들어갑니다와 같이 별의별 방법으로 이제 상대방을 최면 상태에 유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재미있는 건 우리가 아는 엘먼 본인은 엘먼 인덕션을 반복 인덕션이라고 불렀고 이는 수많은 인덕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엘먼 인덕션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 있죠? 엘먼은 최면이란 비판적 사고를 우회해서 선택적 사고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적 사고를 우회해서 선택적인 사고를 확립하는 것이 엘먼 인덕션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비판적 사고를 우회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볼 때 엘먼은 비판적 사고의 우회는 신체 작은 부위의 카탈렙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카탈렙시가 유도되면 이제 그건 비판적 사고를 우회한 것이죠. 자, 눈꺼풀 붙이기가 바로 그 이해입니다. 신체의 가장 작은 부위인 눈꺼풀을 이완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테스트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바로 비판적 사고를 우회한 것이죠. 여기서 엘먼 같은 경우는 카탈렙시를 단순한 강직이 아니라 이완을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도 카탈렙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뿐만 아니라 주먹이나 손, 팔, 손가락 등의 카탈렙시를 유도해서 비판적 사고를 우회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작은 부위를 단단하게 강직을 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거나 혹은 이완을 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 테스트를 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판적인 사고가 우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M1식 최면에서는 모든 최면은 자기 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면 상태나 최면 현상은 최면가가 일으킨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L만의 언어 패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뭐뭐 하길 바라보세요. 뭐뭐 하길 원하세요. 뭐뭐 하는 척 해보세요. 이 언어 패턴을 잘 들어보면 모든 추면은 자기 추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내담자가 스스로 그렇게 되길 바라게 추면가는 가이드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추면가가 추면 현상을 유도했을 때 실패한다면 이는 추면가의 잘못이지만 M1 방법대로라면은 M1이 의사한테 추면 유도를 했을 때 추면 유도가 실패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 엘먼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 진정으로 바라지 않으셨군요. 선생님은 실패를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제가 말한 대로 되길 바라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추면이란 내가 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이라는 걸 상대방한테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엘먼식 추면은
우리가 아는 눈꺼풀 붙이기 이런 걸 넘어서서 신체 작은 부위의 카탈렙시를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우회하고 이를 상대방이 진정 바라고 만들고 이제 상상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한다면 별다른 디프너 없이도 주먹의 카탈렙시를 일으키고 이를 확인한 다음 선택적인 사고를 확립하는 과정으로도 굉장히 강한 최면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먼이 말한 대로 최면은 비판적 사고를 우회하고 선택적인 사고를 확립하는 데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면 상태와 최면 현상을 유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서 제 이야기한 것처럼 바 같은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별다른 디프너 없이 바로 주먹의 카탈렙시를 유도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선택적 사고를 확립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강력한 최면 상태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환각이라는 정말 즐거운 체험을 선물할 수 있었죠. 참 재밌지 않나요? 다음 영상은 제가 엘먼식으로 카탈렙시를 유도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우회하고 매우 치유한 상황을 유도한 영상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별다른 디프너 없이도 카탈렙시 유도한 다음에 레저 활동을 환기시킨 것만으로도 굉장히 깊은 최면 상태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레저 활동이 이제 저분 같은 경우 술자리의 경험을 굉장히 즐겁게 떠올리셔서 그때의 취한 느낌과 즐거웠던 기분들을 다시 환기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영상과 함께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수업을 빌려볼게요. 자, 이거는 본인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저와 같이 한번 협력해서 해보도록 하죠. 주먹 한번 줘보세요. 자, 이렇게 집중하시고 제가 손톱 말아보세요. 여기서 비판적 사고의 우회를 위해 카탈렙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루틴은 데이브 엘먼 최면 치료에도 나오는 방법을 응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상대방에게 엘먼의 언어 패턴이 뭐뭐하게 바래보세요, 뭐뭐하게 원하세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탈렙시 자체는 고전 스테이지 최면가들에게 세면 상태를 순식간에 심화시키는 테크닉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엘먼도 저서에서 의사들한테 얘기하길 카탈렙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인 것처럼 보이는 심화시키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엘먼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카탈렙시는 비판적인 사고를 우회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본인이 손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 느낌을 상상하길 바래요. 그리고 손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펴지지 않는 모습을 상상하길 바래요. 그리고 진정으로 단단하게 굳어져서 펴지지 않게 한번 원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원하고 바란다면 테스트를 해도 손을 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엘먼 인덕션에 있어서 테스트는 결국 빠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엘먼은 자기가 가르치는 의사들이 암시 이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으면 반드시 테스트를 하라고 강조할 만큼 중요한 파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카탈렙시가 제대로 일어나는지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가 성공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우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브 엘먼은 최면이란 비판적 사고를 우회해서 선택적인 사고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므로 이제 다음 단계인 선택적 사고를 확립해야 합니다. 테스트하면 이제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펼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눈 감고 선택적 사고의 확립은 데이브 엘먼의 최면 치료에 나오는 루틴을 응용한 것입니다. 엘먼은 저서에서 주먹 카탈렙시 이후에 수영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 다음에 최면 상태 그리고 최면 마취를 유도했지만 전 여기서 레저 활동을 체험시킴으로써 더 깊은 최면 상태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레저 활동이 술자리 경험이어서 바로 최면 현상으로 매우 취한 경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드렁큰 인덕션이나 드렁큰 루틴이라고 불리는 이 루틴은 최면으로 취한 상태를 유도해서 이제 술자리나 파티, 모임 등에서 정말 분위기를 띄우고 최면으로 즐겁게 만드는 유형한 테크닉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최면으로 취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말씀하시기 정말 취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말해보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었네요. 그리고 잠깐 중간 유도 과정은 이제 4배속으로 재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레저 활동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게 뭘까요? 술 마시는 것도 괜찮아. 좋아요. 그럼 이제 가장 즐겁게 술 마셨을 때 한번 떠올려보세요. 매번 점점점 더 집중해서 그 광경을 떠올리면 단순히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체험하게 되는데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당하셨으면 눈 뜨고 말해보는 것은 굉장히 어지러울 때 굉장히 말하기도 힘들어지고 굉장히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취했죠? 좋아요. 이제 눈 감고 깊이 한번 숨 들이마셔보세요. 지금까지 엘먼 인덕션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분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먼이 이야기한 최면의 정의와 기본에 대해서 잘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정말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최면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우회하고 선택적 사고를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 굉장히 강력한 최면 상태와 최면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게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면 유도 과정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정석적인 최면 유도 외에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정말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최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신체 작은 부위의 카탈렙시 유도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우회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깊은 최면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먼 인덕션을 넘어서 보다 더 넓은 개념에서 인덕션을 메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덕션의 요소와 과정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얽혀서 최면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스펠바운드와 힘너시티의 렉처 아나토미 오브 인덕션에서는 인덕션의 전반적인 이해와 요소별 분해 그리고 자신만의 인덕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